자, 계속해서 한국형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.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연구위원님,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마라도함은 상륙 기동 헬기를 운용하는 독도급 두 번째 함이잖아요. 사실 이번 취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? 예, 그동안 우리 해군은 대형 수송함으로 독도함 한 척만 있었는데요. 네. 타군과 달리 해군은 삼직제 혹은 이직제로 운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작전에 한 척이 나가 있으면 한 척은 대기라고 나머지 한 척은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는데요. 네. 하지만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한 척만 있다 보니까 사실 작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번에 마라도함이 추가되면서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라든지 연습에도 우리 대형 수송함이 이런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제 두 척을 운영하면서 한 척은 좀 쉼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여건을 좀 더 보강할 수도 있을 거고. 자, 그럼 마라도함에게 우리가 사실 또 특별히 어떤 기대를 걸어야 할 역할이라던가 어떻게 눈에 띄는 재원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예, 사실 네. 독도함과 달리 마라도함은 국내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함대공 미사일, 해공이라고 알려진 미사일이 이번에 새롭게 장착이 되고요. 네. 또 한 가지로는 3차원 레이더도 역시 국산 레이더가 장착이 됩니다. 이 밖에 갑판 같은 경우에도 강도를 조금씩 다 보강을 해서 유사시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위해서 MB-22 오스프리도 이착함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고요. 또한 측면에 전차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강돼서 탑재 능력과 그리고 보다 큰 대형 기동 헬기까지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재원적인 측면이라거나 그리고 어찌됐건 대형 수송함이 한 척 더 생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 않고 당연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한 척만 있을 때보다 네. 두 척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좀 작전의 여유도 있고 네. 특히 사실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에서 그 관함식에 한번 참석한 이후로는 네. 사실 해외에서의 그런 작전을 거의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네. 세월호 사건 때 또 지휘함으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수행한 바도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이제 마라도함이 취역하게 되면 그만큼 작전 여건이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 작전 능력도 대폭 향상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해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잖아요, 사실상. 앞으로 마라도함의 능력과 역할이 이제 경항공모함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경항공모함 사업이랑 연계가 된다면 전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을까요? 일단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마라도함까지 포함해서 대형 수송함 두 척을 이제 완비하게 됐고 네. 나머지 8척의 또 상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총 10척이 되는데요. 네. 여기에 유사시에는 민간 선박이 더해지면 해병대 한 개 여단이 상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앞으로는 상륙함보다는 그야말로 해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여건이 마련됐는데요. 또 한 가지로는 독도함과 마라도함 운용을 통해서 항공기 운용 능력 확보도 같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마라도함 취역은 어떻게 보면 경항공모함으로 가는 첫 단계의 발걸음을 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